네. 그러니까 일본말은 나이나니가 와카라나이 할 때 항상 보면은 가가 되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것이라든가 그죠? 누구가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반드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다 모르다는 무조건 앞에 을을 넣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가가 붙으면 그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모르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좋아해요. 네,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원래 그 모국어 간섭 편성이라고 해서 모국어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말로도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간접화법을 얘기할 때 일본어로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레가 크루도 뭐 크루 소데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간접화법할 때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른다라고 무조건 다를 은다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자체가 온다고 합니다, 먹는다고 합니다, 니은다랑 는다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는 간접화법할 때는 그게 이상하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붙이는데 사실은 일본어로 보면 그게 더 굉장히 강조할 때 아니면 어색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모국 간섭 현상을 계속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주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녀는 몇 번 더 정말 자기를 사랑했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뭐가 있네요. 몇 번도가 아니고 네, 몇 번이나, 그죠? 몇 번이고 아니 몇 번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일본말로 난 노모 그냥 뭐가 붙으니까 그래서 막 상가이 뭐 이기마스다 그러면 세 번도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세 번이나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전 꼭 축구 선수여야 될 거예요. 네,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좀 공부하셨어도 틀리는 경우인데 그 무엇무엇이 되다는 나이나니 나인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애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한국어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틀렸다기보다는 뭐가 이상해요 이거는 그죠? 조사죠. 소유격 조사를 한국어는 주로 빼는 경향이 있죠. 기본적으로 원래 한국어에는 조사가 의의가 잘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지나면서 의의가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 의의를 언제 넣고 언제 빼야 되냐는 부분은 밑에 보면 소유격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에 그럼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언제 빼고 언제 넣느냐. 그랬을 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단 부속인 경우 예를 들면은 책상에 서랍이라고 하지 않죠. 책상에 딸려 있는 경우는 책상 서랍. 그 다음에 어떤 위치 같은 거. 그 나무에 일본말은 기노시타지만 한국말로는 나무 밑, 그렇죠? 책상 밑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목적어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하면 경제 발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제의 발전이라고 안 하거든요.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인 경우에 그 다음 명사가 그리고 인간관계 뭐 오토코노 이토 그다음 뭐 오토코노 도모다치 이렇게 일본말로는 노가 붙이면 한국말로는 인간관계는 남자친구. 그래서 가끔 한국말로는 엄마 친구의 친구 그러면은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엄마 친구 아들 그러면 엄마 친구의 아들인지 뭐 이렇게 엄마 아들 친구인지 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말은 딸 뭐 친구 뭐 친구 아들 뭐 이렇게 다 생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다음 분. 네. 저는 어디에게 거셨어요? 네, 어디에 이것도 일본말은 하나거든요. 일본말은 하나인데 한국말은 사람한테는 애기가 붙어야 되고 장소는 애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디 애기가 아니라 어디 애. 좀 그럼 누구 애기라고 해야 되나 하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뭐 네모라는 검은 걸로 수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네모. 이건 어떻게 일본어에 번역해? 네, 그죠? 여기서도 일본군이 나오스를 홍역수를 할 때도 그냥 그 니가 에로 되는데 보통은 로로 바꿔야죠. 그래서 로로 할 때는 간단하게 언제 애를 쓰고 언제 로를 쓰느냐 이걸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애를 쓰고 언제 로를 써요? 혹시 아시는 분? 장소 뒤에는 애를 쓰고 로는 수단. 근데 예를 들면은 그뭐 공항으로 2층으로 또 장소잖아요. 아니 이제 서울로 그 로잖아요. 방향
방향격 부사 이외에 네. 장소 뒤에는 예를 사용을 하고.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 차는 종로에 가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종로로 가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집으로 가요. 집에 가요. 그럼 뭐가 달라요? 장소하고 확실한 방향? 장소. 장소를 이야기하는 장소가 로고, 에고, 로는 예, 방향을 네. 거기다 넣었어요. 방향을 없을 때. 예. 근데 이제 보통은 방향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은 집으로 가자랑 집에 가자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방향이에요? 집으로 가는 방향? 이해 집 집에 가자. 집에 가자는 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야기.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아 같은 그러니까 가끔 방향, 그러니까 일본말로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네가 있고 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쉬운데 계속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집으로가 이렇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방향이 맞는데 이건 방향이 맞는데 집으로는 방향이고 네. 집에는 그 장소 집 거기. 그러면 집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는 아니, 공이 있고 집에. 집 방향으로 가자. 예. 결국 집에 가자. 예. 그럼 결국 집에 가는 거네. 예. 그러니까 집 방향으로 가는 건 집으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집에 가자 그러면 해상, 카이산. 야 집에 가자. 그러면 일하다가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집에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자는 같이 가서. 중간에 술 먹다가 돈이 없어요 이제. 아 집으로 가자. 네. 그래서 집에 가면 소주 있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방향이긴 한데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 목적. 원래 이 집 여기 애는 제가 생각하기엔 예를 들면은 공항에 가자랑 공항에 가요랑 공항으로 가요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공항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곳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공항으로는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강남에서 뭐 강북으로 예.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제 방향인데 방향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로를 쓰는 경우는 이 뒤에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올 때예요. 나루토. 사무실이 어제까지 1층이었는데 2층으로 가세요. 2층으로 바뀌었어요. 뭐 뒤가 바뀐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방향을 설명을 하실 때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 뒤에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아니면 이 장소 자체가 원래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뀌었을 때 이럴 때는 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집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할 때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는 뭐예요? 야 끝났다. 집에 가. 근데 각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설명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정말 그게 맞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대부분을 뒤에 로로 쓰인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 일본어를 바꿀 때도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죠? 일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본어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옆에 앉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거리예요. 네. 자, 이것도 사실은 뭐 일본어는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은 그 연체형이라고 해서 명사를 한국말로는 이제 관용형이라고 하는데 일본말은 이제 렌타이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 보면 한국말은 형용사는 그냥 은이고, 그죠? 동사는 은인데 은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에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다가 또 붙으면 이게
모든 게 동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동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죠. 예를 들면 간단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죠. 간단한이죠 원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형용사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계속 한국말을 썼기 때문에 이게 딱 들었을 때 형용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은 형용사와 동사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간단하다, 숙제하다, 뭐 공부하다. 동사는 사람 행동을 표현하는 형용사? 형용사는 스루 예. 그리고 스루. 형용사는 다 형용사가 다 끝난다고요? 간단다 고다 그건 개요도시. 하나 해석으로 지금 한국어를 물으신 거예요? 일본어를 한국어죠, 한국어. 한국어는 복잡하다랑 아니 동사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네. 형용사는 상태, 형기술자. 성재 아니 한국말에도 형용동사라는 게 있어요. 예. 복잡하다. 근데 뭐 공부하다 이렇게 있죠. 예. 피곤하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게 형용사고 예. 하다가 있지만 이거는 네. 동작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네. 집중하다. 근데 막 가르치다 보면은 단순히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릴 때가. 예. 자다. 동작 있어요? 자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동작 있어요? 자는 동작? 있죠. 있죠. 동사죠. 예. 동사가 자다는 동사죠. 동사죠. 자는 당연히 동작이 있는 거예요? 있죠. 간단한 자체가- 움직임이 있죠. 완전히 이게 스톱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복잡하다도 어떻게 움직임 있잖아요. 막 복잡하다. 막 차가 많이 다니고 막 길이 복잡해요. 상태죠. 여기서 상태는 이제 상태 맞아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요다이 나타내는 건데 예. 근데 일본 사람이 보기에 이게 예. 그냥 예를 들면 일본말로 맞아요. 콘서트라든가 맞아요. 근데 일본말로 했을 때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설명할 때는 명령형을 한번 만들어봐라. 예. 명령이 되면은 동사인 거고 명령이 안 되면 예.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피곤해라 안 되잖아요. 피곤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자라, 먹어라, 공부해라 명령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이 있고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인데 거기 플러스해서 하나 정도 더 명령을 했을 때 명령어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그게 명령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금방 아는데 네. 일본 사람인 경우에는 모르죠. 왜 아니 저기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동사 형용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콘자스 시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스카레로. 근데 일본 말로 그거 네. 후쿠사 다데와를 뭐 네, 끝나는 네, 말은 네. 형용동사라고 설명. 그렇죠. 형용사가 있는데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할 때 일단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은 일본말에는 사실 간단하다 이런 건 사실은 형용 동사잖아요. 간단다라든가 뭐 콘자츠 스루죠. 여기서 일본말 콘자츠 스루. 그다음에 이제 스카레루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일단 일조를 근데 이게 다 명령어만 일본말로도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사실은. 간단 시로가 안 되거든요. 간단히 시로. 그러니까 동사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콘자츠 시나이오니 시나사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예. 스카레로도 안 되거든요. 예. 스카레 때 이루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돼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상태 이거 자체가 전부 다 형용 동사로만 쓸 수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하되 플러스 명령형이 안 되면 일단은 형용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랬을 때는 한국말에서 예. 연체형을 얻을 때는 무조건 이걸 붙여줘야 된다. 예. 는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 일은 정말 힘든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거는 뭐 힘들다도 그렇죠. 힘이 들다 그러면은 사실은 동사잖아요, 그죠? 뭐 들어올리다, 들어올릴 때. 예. 그러나 이제 심리적인 거는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근데 사실 간접화법을 할 때는 또 그 룰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말의 룰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원형을 거기다 붙이고 동사는 니은이나 는을 붙이죠, 그죠? 니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자, 그 다음 3번 읽어주세요. 어려우는데 정답에서 기뻐요. 네,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이제 일본말로 정답을 맞추다를 그 세가의 수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하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도 고쳐줘야 되는 거고 어렵다도 비읍 불규칙이죠, 그죠? 네. 이것도 어려운데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틀리기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서 읽어주세요. 그 책을 아직 끝까지 읽지 않는데.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죠? 아직 가지 않는데도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일본말은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은 거, 아직 안 한 거는 무조건 시대 이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지 않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하면 아예 그걸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 아직 하지 않고 있자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시대 이나이를 한국말로 할 때 무조건 지 않았다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 한 3, 4년 전에 그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한참 오래된 영화인데 그 소레데모 모쿠와 야떼 이나이라는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이제 치안으로 몰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는 안 했어, 진짜 안 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계속 이 정도는 합의를 해라. 그럼 너는 죄가 경감이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안 했다 이거예요. 너가 안 해서 계속 싸우게 되면 결국에 더 심한 어떤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를 믿고 혼자 막 하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죄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소리되면 뭐고 야떼이나 나는 안 했다 이거죠. 근데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하지 않아. 그러면 아직 한 거에 대한 부정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아직 예를 들면 항상 이런 얘기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한국에 갈 거예요. 네, 한국에 여행 갈 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 아직 결정하지 않아요. 이러거든요, 보통. 그죠? 마다 기메데나이데스. 근데 이상하죠, 그죠? 결정하지 않았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대이나이는 무조건 한국말로 할 때는 과거형으로 해주고 이 과거로 결정한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